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광복절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 광복절이자 말복이죠. 네 그런데 약간의 비가 네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날씨는 많이 더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은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그래도 날씨는 그렇게 썩 더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즐거운 연휴 되셨길 바라면서 주말 사이 뭐 특별한 시장에 뭐 호재성 내용이라든지 뭐 아주 서프라이즈한 뉴스들은 많이 없었지만 네 시장 자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금요일 미 증시를 일단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그런 기대감이 올해 화요일 국내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 주도 섹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상승 탄력이 꺾이는 시점까지는 일단 시장을 뭐 상방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8월 16일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과 미국 시장 급등, 뚜렷한 악재가 없는 시장, 호재 만발. 반대로 호재가 많아도 못 올라갈 때는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여전히 상승을 즐길 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금요일 미 증시 보면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 일제히 다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끝났었고요. S&P 500 맵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IT 반도체 섹터 최근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요.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뭐 금요일 날 이미 하원 통과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관련된 전기차 섹터라든지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인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 속에서 사실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비하면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네, 강한 매수세 속에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점은 네, 시장을 그렇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는 모습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에 대량의 선물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그때 가서 시장을 걱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렇죠. 시장의 하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나올 때가 많고 시장의 반등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지수의 반등은 오버슈팅 개념에서 추가적인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을 중립적으로 보되 시장에서 최근 몰매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IT 반도체 섹터도 저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은 CPI 발표 이후 연속적인 PPI 발표에 더불어 추가적인 수입 물가 하락까지 더해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젠 피크아웃을 확인하며 세계 지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세 번 연속 폭등을 지속해주면서 단기에 상당히 윗구간으로 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에도 강한 상승으로 그에 따라 마감이 되었죠. 시장은 지난 6월 극심한 침체 장세를 지나 지수도 상당폭 반등이 나온 상황 속에서 주도 섹터인 태조 이방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시기였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여부는 이제 옥석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때이며 시세가 연장이 되어 갈지 아닐지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당연히 보유자는 지속 보유로 가되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원전 정도만 지금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며 방산 섹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지속 나온 점에서 방산의 조정에 깊이를 보면서 대응하면 주도주권 섹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될 파월의 발언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근거는 명확한 악재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고 시장의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찌되었건 상승을 즐기되 항상 가장 무서운 악재는 주가가 비싼 것이고 호재는 주가가 싼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에도 더 이상 지수가 상승하지 않거나 섹터 테마가 상승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진지하게 주가의 단기 상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하원 통과 등 이슈가 친환경 섹터의 추가적인 기폭제가 될지는 실질 바이든 서명 이후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검하고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최근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또 반대로 엄청 나온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저평가 종목들의 주가와 실적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자 관점에서 해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요? 투자와 트레이딩은 다양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관련 섹터를 점검해 두고 그 안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지 체크를 꼭 해두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원점. 친환경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화석연료 등등 이런 부분에서 100% 전력 생산을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에서 원전은 필수 불가분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서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친환경, 조선, 방산을 제외하면 아직 원전은 좀 덜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8월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존재하고 있는 원전 섹터는 넘버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종목군들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주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폐배터리 제조 관련해서 기존에 2030년까지 계획을 했던 거에 너무 늦다. 5년 앞당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월요일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최근에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세비캠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관련된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 섹터는 최근 신고가를 만들었던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의 단기 눌림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라일강 수위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섹터, 과거에는 화학 섹터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나일강의 수위 하락에 따라서 비료의 필요성,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솔루션은 과거에 이런 부분에 수혜를 봤었고 남해약도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이력이 있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다. 특히나 남해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역대급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다시 내려왔죠.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고만고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기본 펀더멘털이 되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 250만원 공급 계획 발표 관련해서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들고 있다가 발표가 되면 매도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산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이 K9 자주포를 홍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 디펜스와 컨소시엄을 로키드 마틴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방산을 다시 올릴지 관점을 두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먼저 좀 몇 개 열어놓고 보면 자, 미국 증시를 먼저 보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내려온 부분에서 23%가 반등이 나왔고 피보나치 관점에서 0.68까지 올라왔죠. 자, 지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시장 하락할 때도 정확히 0.618까지 반등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0.618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아니면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지 그거는 좀 지수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부담은 될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지수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아무래도 미국 시장 영향에 의해서 갭은 들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가야
강하게 850을 터치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850에 가면 굉장히 또 시장에 부담이 많이 작용할 건데, 그런 점에서 관망으로 저는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구간까지 일단은 트라이는 하겠죠. 그럼 26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단기 저항권을 맞을 텐데, 이번에 그 저항을 뚫을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살짝 밀렸는데, 최근 이 긴 기간 동안 개인은 매수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 수급은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밀려서 이 박스권 언저리까지 들어온다면 이때는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이 시점까지 밀리는지만 좀 볼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44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 2차전지 하나하나 계속 보면 포스코 케미칼도 단기에 매집봉 기준봉을 만들어 주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일단 1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안에서 박스권을 그린다면 지금은 이제 스윙의 개념보다는 단기 눌림에서 뭐 돌파 혹은 단기 매매 성격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1차 파동을 보였고, 이게 2차 파동이라면 또 3차 눌림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눌림의 강도는 이러한 선까지 좀 눌렸다가 재차 급등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비캠 지난번 폐배터리 관련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제2의 에코프로가 될까라는 키워드도 좀 붙여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 종목을 좀 매수해서 들고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구간에서 했던 거는 월요일날 뭐 추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뭐 약 수익에서 한 3%대 조금 못 미치게 전량 매도를 하고, 사실 이게 음봉으로 떨어지길 좀 기다렸는데 밀리지 않아서 월요일날 떨어진다면 이 범주 내에서 매수를 저는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 8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매수로 한번 계획을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밖에 2차 전지는 여기까지. 그리고 원전,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장기 이평선인 121선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금 시세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단기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 1,3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랐는데요. 1,300억이면 지금 시가총액 1조 3,500억 기준에서 1% 정도 수급 유입이 들어왔다. 특히나 외국계에서 거의 매일같이 JP모건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50만 주, 60만 주씩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아마 이런 수급이 8월 달에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목표로 하면서 이런 5일선이라든지 이 이평선이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들고 있어서 타점을 뭐 어떻게 잡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게, 원전은 그냥 지금 들고 홀딩하면서 8월에 일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호재에 매도하는 관점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원전은 가장 지금 밸류가 싸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BHI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좀 밀리는데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관점을 잡는 사람도 많겠죠. 반대로 9,000원을 돌파하고 만원 근처에 간다면 일부 차익을 하면서 올라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9월 안에 12,000원을 목표로 좀 끌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르비텍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영업손실 67억을 내면서 좀 밀렸는데요. 최근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이슈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원전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 실적 이슈로 밀어버린다면 밑에서 받는 전략으로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을 잡고 싶어도 안 밀리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리지를 않기 때문에 봐야 된다. 지금의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왜? 실적은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을 가지고 원전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라든지 오르비텍 밀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상하게 보성 파워텍이 좀 더 센 것 같은데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좀 많이 만약에 이런 악성 매물대를 돌파한 이 갭자리 돌파한 이런 아래 구간 5,700원 정도 내려온다면 보성 파워텍도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전 쪽 이야기를 한번 다 해봤고요. 금요일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신재생 쪽이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상 치고 가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밀린다면 저는 눌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등 종목 위주로 볼 것 같네요.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 위주로 좀 볼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 2천억이 넘는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물량 소화라고 본다면 이런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놓고 이런 구간을 돌파를 했죠. 항상 돌파 이후에 이런 자리는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삼강 M&T 월요일날 실적 발표죠. 최근 종목군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밀어버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이런 안에까지 실적 이슈 발표를 해놓고 밀어버린다면 매수 관점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삼강 M&T도 좀 열어놓고 보면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박셀바이오 종목을 좀 보면 박셀바이오는 종목을 목요일날 좀 가지고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요일날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가의 갭도 꽤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금요일날 꼭 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 구간을 돌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잠시 다른 걸 좀 보다가 돌파로 좀 못 들어가서 좀 아쉽게 매매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 이거에서 들어가서 짧게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사실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간에서 그냥 놔두고 눌림 포인트에서 더 사서 한 3% 정도 수익 내고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돌파가 들어왔던 지점 언저리에서 일단은 종목을 팔았고, 아마 이 아래 구간 언저리가 내려온다면 화요일날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네요. 9월 1일, 9월 2일까지의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주로도 저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사이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에 등극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좀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 상승 추세를 전혀 훼손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 기아 이쪽 밸류체인 내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현대 위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 단기에 이런 수렴을 마친 이후에 이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가장 강력한 저항을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 넘버 3까지 올랐다라는 이슈로 뚫어버린다면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의 열려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현대위아도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개파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지켜줬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추가적인 낙폭을 더 안 보였고, 시장에서 재고 리스크가 부각이 돼도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IT 반도체 온통 악재만 가득한데 과연 밸류에이션은 어떤가라고 보면, 원익 QNC 쿼츠죠. 소모성 부품 쿼츠도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물량을. 그런데 주가는 시가총액 6,700억이다. 저는 지금은 싸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렸을 때 원익 QNC나 GST나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좀 봐도 괜찮지 않나. 대부분의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 문제가 뭐냐, 거래 대금이 약하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자산을 크게 굴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사서 좀 긴 호흡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하는 거지, 뭐 단기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 속 터져서 아마 매매하지 못할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뭐 몇 개의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조금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병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합병 이슈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짧게 합병 이슈 공지가 나왔을 때 좀 들어가서 돌파로, 시가 바로 위에 들어가서 첫째 파동에서 한 3% 정도 빠르게 올라왔길래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보면 박셀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인터, 그 다음에 원전은 조금 사는 관점에서 저는 매매를 좀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진행이 돼서 4일분이 시장이 없는데, 일단 지수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섹터의 변화라든지 종목군들의 변화가 어찌되었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된 이후에 시장을 보시면 좀 더 안전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급등주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그 포인트 매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급등주를 매매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하지만은 시장의 주도주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바라보고, 그런 종목군들을 사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